우리가 면역이 생겼다 라고 할 땐 그 뜻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병을 앓은 뒤 다 낫고 나면 다음에 또다시 그 병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는 것. 몸이 그 병균을 기억하고 대처할 능력이 생겼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을 면역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포유류나 조류는 평생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한 면역 정보를 젖이나 난황을 통해 전달하여 갓 태어난 새끼가 자체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초유를 먹여 면역 정보를 주게 되죠. 이 면역 정보는 사람의 피 속, 즉 백혈구 안에 있는데 면역이 생긴 사람의 백혈구를 현재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투여를 하면 그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1949년 뉴욕 대학의 샤우드 로렌스 박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결핵 환자를 치료하다가 면역 전달 물질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이것을 트랜스퍼 팩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004년 뉴욕 타임스는 로렌스 박사를 감염 질환의 전문가이자 트랜스퍼 팩터를 최초로 발견한 면역학계의 선구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 혈액의 백혈구 속에서 트랜스퍼 팩터를 추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에서만 주사제로 비싸게 사용되다가 1989년 윌슨과 페독이라는 젊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초유에도 트랜스퍼 팩터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초유는 면역에 좋다고 빠르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어머니들은 아기들에게 초유 제품을 많이 먹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유 자체는 같은 종에 속하는 소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사람에게는 도리어 알레르기 반응을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우유를 먹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트랜스퍼 팩터는 다른 중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의약품 제조업계에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유에서 트랜스퍼 팩터를 추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초유에서 트랜스퍼 팩터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어마어마한 제조비와 투자비가 들어가야 가능했죠. 그러던 1996년 미국의 데이빗 리손비라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서적을 뒤지던 중에 오래된 논문에서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더욱 연구를 하던 그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그가 가진 재산을 투자하여 회사를 만들고 대규모 연구비를 들여 소위 초유로부터 트랜스퍼 팩터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아가 알을 낳는 동물도 난황에 트랜스퍼 팩터가 함유된 것을 발견하여 이 두 가지 추출한 것을 섞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초 캡슐제 트랜스퍼 팩터를 만들었습니다. 홀라이프라고 이름한 이 회사가 만들어 특허를 획득한 트랜스퍼 팩터는 곧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학회가 만들어지며 논문과 페이퍼, 기사 등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트랜스퍼 팩터의 대표적 기능과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트랜스퍼 팩터의 기능은 탁월한 면역 향상력입니다. 러시아 메디컬 사이언스 아카데미의 박사팀이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트랜스퍼 팩터는 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성을 283%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의 경우 믿을 수 없게도 437%나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NK세포가 강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걸리는 암, 감기, 감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퍼 팩터의 기능은 반대로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아진 면역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되지 않는 꽃가루 같은 것에도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를 하는 등 T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면역 과잉 반응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꽃가루 알러지 등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지요. 트랜스퍼 팩터는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위해 홍삼, 에키네시아, 알로에베라, 건조 초유,
마늘, 생강차, 양파즙, 고추, 비타민C 등 좋다는 것은 앞다퉈드시지만 정작 그것들은 면역 정보를 주는 어떠한 요소도 없는 식물성 면역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퍼 팩터를 통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교육시켜 면역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의 과잉 반응으로 인한 질병과 면역의 지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까지 폭넓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팩터의 중요한 특징은 효율적이고도 빠른 흡수력입니다.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초유는 인간의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아 90알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면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한 트랜스퍼 팩터의 용량은 단 3알입니다. 홀라이프의 연구개발팀이 만든 트랜스퍼 팩터는 필터를 2번 걸쳐 나노 분자 단위로까지 세분화시켜 흡수율을 극대화시켰고 최근엔 더 압축하여 더 많은 트랜스퍼 팩터를 담아 효율성을 25%까지 더욱 높이는 등 제품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흡수는 곧 속효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냐는 것이 의사들에게는 가장 관심을 끄는 사항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많은 병원장, 의사와 한의사들의 임상을 통해 기존의 치료법과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던 트랜스퍼 팩터의 효능에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안전성은 어떨까요?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먹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아주 미량일지라도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식품을 오래 복용할 경우 간 독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점차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청정하고 그 성분에 있어서 전혀 독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건강식품으로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보는 권위 있는 처방 참고서적인 PDR에는 1949년 트랜스퍼 팩터가 발견된 이래 알레르기 반응이나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왔던 사람들 중 암이 걸린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일 것입니다. 홀라이프 트랜스퍼 팩터는 무독성 코셔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셔는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생산 공정에서 안전하고 청결한 과정을 거친 0.1% 독성도 없는 청정 유기농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권위 있는 전세계적 인증 마크이며 매우 엄격한 기준에 도달해야만 부여되는 마크입니다. 홀라이프 트랜스퍼 팩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호전 반응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팩터가 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독소를 밀쳐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만 하며 드시는 분의 대략 40%에서 나타납니다. 이 반응을 낫는 과정이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려면 호전 반응에 대한 서적을 미리 읽으심으로써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물질 트랜스퍼 팩터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홀라이프가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면역 체계를 잘 관리하고 정보를 잘 갖춰 저항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면역 건강의 중요성은 점점 더 화두가 될 것이며 이에 면역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홀라이프 트랜스퍼 팩터는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더 나은 건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